제1화 2011년야. 신. 너 제정신이야? 혼자서 오면 어떡해. 오는 길은 봄이었는데 도착하니 여름이었다. 아니,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정확히는 오는 길의 풍경은 봄이었었고 도착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여름이 되었다는 게 정확하다. 그래, 오는 길의 풍경은 봄이었던 것 같은데 도착하니 여름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틀어진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옳은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살아있는 이 순간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제멋대로 펼쳐지는 엔트로피인데 대체 뭘 어쩌란 말인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차 준비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짐을 놓아두고 내리지 않도록 주변을 살폈다. 기껏해야 폰과 지갑이 전부였지만 번잡해진 마음을 추슬러야 했기에 일부러 하나씩 확인했다. 고객님, 하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환한 미소를 보이며 여승무원은 손을 내밀었다. 덕분에 그녀의 친절함을 잡고 가볍게 일어섰다. 마주잡은 두 손은 자연스레 그녀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오른쪽 가슴과 팔 사이에 안착했다. 승무원과 고객은 2인 삼각 경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만들어졌다. 이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져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쓸데없이 주변의 시선이 느끼고 만다. 이런 상황이 주변인들의 눈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무원이 직접 하차 안내를 하러 오는 경우는 흔하고 고객에게 손을 내밀어 기립을 돕는 건 종종 있는 일이며 일어선 손님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 손님이 184cm에 70kg 정도인 훤칠한 20대 남자였다는 것이다. 왜? 어디가 불편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여자 승무원과 남자 손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눈치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란 걸 안다. 그들의 의문이 풀리더라도 그만이고 미스터리로 남더라도 그만이다. 딱 그 정도의 호기심일 뿐이다. 고객님, 도착하면 마중을 나오시는 보호자가 계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시면 어디까지 모셔드리면 되겠습니까? 역 앞 광장까지만 안내해 주세요. 네, 그럼 역 앞 광장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제서야 주변인들은 의문이 풀린 듯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혀를 차며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한다. 젊은 사람, 장님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귀를 스치고 지나간다. 헐뜯으려는 것이 아니란 것 정도는 안다. 단지 안타까워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대상은 도움을 주고 있는 승무원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다. 승무원은 짧게 헛기침을 하며 주변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자 주변인들은 귀신같이 알아듣고 이내 입을 다문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자 승무원이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는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행이십니까? 아니요, 여자친구가 여기 있어서요. 아, 그러십니까? 오늘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네, 여기는 이미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유채꽃이 많이 피어서 사진을 찍으러 많이들 오십니다. 손님도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예쁜 사진 찍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여자친구분이 여기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아니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가봐야겠어요. 달리던 기차가 완전히 멈추었기에 승무원에게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내릴 준비를 했다. 문이 열리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역에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멋쩍게 인사를 건넸다. 여기서부터는 그를 붙잡고 가야 했다. 그의 팔을 잡고 고개를 돌려 승무원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다. 승무원은 좋은 여행 되세요라며 방긋 미소 지으며 화답을 해주었다. 그 미소에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안도감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행복감이 서려 있었다. 이 승무원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 혹은 연인과 나누는 대화 중에 한 번은 오늘 모신 손님을 대해 언급할 것이다. 주말 아침부터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혼자서 기차를 탄 젊은 시각장애인 손님에 대해서 말이다.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기분이 나쁘지 않다. 아무도 모르게 살다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나를 입방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다만 아주 조금은 연민 혹은 동정에 가까운 무언가가 그들의 대화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아닌 존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보호자께서 나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를 역 앞 광장까지만 데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승무원이 인수인계를 할 때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을 까먹은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각 구역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에 대한 정보의 연속성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온라인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앨런 머스크도 살아있는 시대지만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원초적인 상황에 도움을 줄 방법은 없나 보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설령 이해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같은 소리를 몇 번 반복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을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손님, 이 앞이 광장입니다. 햇볕이 따가운데 어디쯤 모셔드릴까요? 아, 여기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공익근무 요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활짝 웃어 보였고 그 모습을 본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러더니 조금 전 여승무원과 마찬가지로 좋은 여행 되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일을 하러 돌아서 가버렸다. 두 번이나 같은 소리를 들으니 타지 사람이 이곳에 오면 누구라도 여행이 목적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혼자 남게 되자 폰을 꺼내 확인하였다. 시간과 날짜만 표시된 화면을 보고 다시 집어넣었다. 확인하고 싶었던 정보가 없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도 아닌데 구름 한 점 없다. 햇볕이 너무 쨍쨍해서 눈이 부셨다. 아니, 눈을 찌르는 듯한 강렬한 광선이었다. 이대로라면 고운 피부가 멜라닌 색소의 침공을 받을 것 같아 역사 근처의 기둥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몸을 숨겼다. 여기서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모른다.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보다는 짧을 것이다. 여기라면 기다리기만 하면 한 번은 연락을 해줄 것이다. 적어도 한 번은 말이다. 시간이 흘러간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곁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누가 누군지 알아볼 방법이 없다. 그중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준다면 그건 기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신을 알아봐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다. 한 남자가 쭈뼛거리며 다가온다. 걸음걸이가 익숙하다. 아까 그 공익근무 요원이다. 내가 한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으니 신경이 쓰인 것이다. 남자들은 다 알지만 여자들은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이제 갓 20이 된 남자는 대부분 수줍음이 많다. 가족과 친구 이외의 존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래의 여자들이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자기 딴에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왔다. 저기, 손님, 아까 도와드렸던 도우미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저요, 계속 서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다리 아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의자까지 안내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앞에 수화물 보관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어떤 의미로든 안심을 하고 자신의 근무지로 재차 돌아갔다. 하긴 누구라도 자신이 도와준 사람이 이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 장소에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나를 계속 배려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곳에 시선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배려는 고마우면서도 신경 쓰였기에 자리를 조금 옮기기로 했다. 역사 앞 광장은 그림자 하나 없는 문자 그대로의 광장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택시 승강장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앉을 벤치가 있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다. 내가 걸어오는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얼른 자신의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던 것이다. 아마 탑승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모양이다. 대도시와 달리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 사람들은 왜 이리도 열심히 배려해주는지 모르겠다. 그 택시기사가 신경 쓰였지만 애당초 택시를 탈 생각이 없었기에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내가 착석한 모습을 보자 택시기사는 시동을 끄고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대기 중인 다른 택시 기사들이 서서 담배를 피는 곳을 향해 큰 소리로 허탕이다라고 외쳤다. 대도시와 달리 인심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벤치에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해는 기울어가고 있는데 그녀에게 연락은 없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희나리처럼 있으니까 아스카가 문자를 해왔다. 엎드릴 때는 납작 엎드리도록. 그 결과 몇 시간째 동상처럼 벤치에 앉아있게 되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보다 어떤 것이 아프게 한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설령 나에게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그건 하등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다 알지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도 하나 있다. 여자는 상대의 습관을 문제 삼지만 남자는 상대의 행동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습관이란 과거의 모습을 인과에 따라 보여주기에 불만을 만들어낸다. 반면의 행동이란 미래의 모습을 예측에 따라 투영하기에 불신을 만든다. 고칠 수도 없는 과거와 오지도 않은 미래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으니 현재는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다. 지금 벤치에 앉아있는 동상처럼 말이다.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어 폰을 꺼내 보았다. 여전히 기다렸던 소식은 오지 않는다.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연락한 지 한참이 지났다.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걸까? 전화를 해야 할까? 문자를 보내야 할까? 그렇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 느끼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락이 끊어진 이후 매일 밤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7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여느 연인처럼 많이 다투고 많이 울었지만 웃었던 기억이 조금 더 많았다.
그렇게 하루에 하루를 보탠 것이 7년이다. 한순간에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 믿고 있다. 그러니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손과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끝에서부터 다가오던 냉기는 점차 심장을 향해 쬐어온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이런 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기억은 남아 있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란 걸 확신한다. 그때도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하늘의 색이 따뜻하게 변해간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다. 온도란 건 차가울수록 따뜻한 색을 띠고 따뜻할수록 차가운 색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니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는 저 노을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차디찬 바람이 두 뺨을 스치며 다가왔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다. 근심과 짜증의 경계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연하가 앞에 서 있었다. 야, 신.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돌아가려고 여태껏 기다리고 있는 거야?